미국 3월 20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똑같이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틀려요. 대한민국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에는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에 돌로 된 모자를 머리에 얹고 있는 것처럼 맷돌을 머리에다 얹고 있는 중이에요. 뭔 말인고 하니 이 맷돌은 2017년 말서부터 2018년에 들어와서 고점대가 자꾸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맷돌이에요. 주가지수가 빠졌다가 얘 닿으면은 두더지 게임에서 망치로 두더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한 대 맞고 다시 밑으로 빠졌다 고개 들라치면 또 때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즉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서 이 하락 추세와 이격이 벌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방향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러한 코스피 지수, 주가 지수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들지만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국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고, 이 기간 대한민국은 수출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만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하락세를 만들고, 이러한 경제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결국은 주가 지수는 이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중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 하락 추세와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가 언제까지 반등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 주가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왜냐? 주가 지수는 결국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좀 봐야지 돼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를 해외에 대팔묘로서 부가가치를 확정을 지어요. 수익을 얻게 돼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하게 깊게 이제 빠졌던 기간이 존재하게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16년경, 2015년 말에서 2016년경 이 시기가 바로 앞서 이제 본방송 내용 진행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기간에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설비 투자 경기가 둔화되게 돼요. 이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면 2018년도서부터 얘가 지금 대한민국 수출이 다시 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외환위기가 발생했는가? 아니에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 시기처럼 급속도로 줄어들었나? 아니에요. 2019년 8월 이후에 미연준의 보유자산 이 현상을 만들었던 보유자산 대규모 매각이 종료되게 됐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우 빠르게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기였어요. 이 앞에 대한민국 수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현상들이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의 효과가 만들어진 결과가 대한민국 수출의 감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출이 감소하는 기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17년도 5월 이후서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이 적용되게 됐고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3.2%였어요.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7%였고 2019년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였어요. 즉 코스피 주가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17년 5월서부터 새로 적용된 대한민국 정책이 그 효과가 누적되게 될수록 대한민국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경제성장률의 1.2%가 사라지게 됐어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니 결국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게 돼요. 근데 여하튼 간에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던 뭐 상승 추세 중에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던 4월은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국내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뭔 말인고 하니 이 빨간색 선을 봐야 돼요. 이게 신용융자예요. 이건 또 어려운 말인가요? 아니에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스탁론을 하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규모예요. 2월과 3월에 급락이 나타날 때, 먼저 2월에 급락이 나타날 때 남의 돈을 빌렸던 사람들 계좌가 이제 반대 매매가 되게 되고, 급락 이후에 일정 기간 이제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자 다시 남의 돈을 빌려서 다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3월에 2월보다 더 큰 폭락이 진행되게 되면서 남의 돈을 빌려왔던 사람들의 계좌는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 돈을 빌려준 쪽에서 이 돈을 빌려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만약에 내가 빌려준 돈이 당신이 무언가를 이제 샀는데 그게 우리가 약속한 이 수준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당신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다 일괄 매도 처리해 버릴 것이요 라는 이제 약속을 맺게 돼요. 그런 시기가 이제 3월에 펼쳐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4월에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이 진행되게 되면서 다시 개인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이 규모가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이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6인데 이 차이가 얼마인데? 에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는 반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변동성으로 하방으로 변동성이 진행되는 조건이에요. 주가 조정의 수급 측면에서 주가 조정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뭔 말인가 하니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외국인은 물량을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외국인은 물량을 버리고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개인의 수급이에요. 개인은 계속 사면서 신용이 증가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가 조정의 조건이에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개인은 물량을 늘리고 외국인은 물량을 줄이고 개인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일정 수준이 되게 되면 다시 조정이 깊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3월 같은 폭락은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개인의 신용을 또 이제 간단하게 털어가게 돼요. 외국인들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용주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특정 기관에 밀어버리게 되면 반대매매 처리가 다 돼버리게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국내 금융시장만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주가 조정의 조건이 조건상으로는 갖추어졌고 이제 그 규모, 수준의 문제인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